오늘은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 포함해서 합집합, 교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을 봤어요. 이제 그런 것들에 조금 복잡한 형태의 연산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인데 이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따로 이렇게 했는데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적용된다,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환법칙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많이 들었어요, 그죠? 어떤 연산을 기준으로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예요. 그럼 지금 뭘 해볼 거냐면 합집합과 교집합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는 게 성립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교환법칙의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 즉 여기서 합집합 기호에 대해서 얘네들의 위치를 바꾼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겠냐, 유지되겠냐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 이거 다 칠하면 되겠죠? 이게 A와 B의 합집합이야. 그럼 두 번째, 우변에 있는 B와 A의 합집합이야. 결과적으로는 같은 거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A 전부 가져오고 B 전부 가져와서 뭉쳤어 라는 의미니까 A 합 B나 B 합 A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집합 기호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서로 위치 바꿔도 똑같더라, 같은 걸 표현하는 거야가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입니다. 교집합 한번 볼게요. 교집합도 마찬가지예요.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B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 여기랑 결국은 같은 부분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A와 B에 겹치는 걸 가져오세요. 이게 교집합의 의미니까 교집합 기호의 앞뒤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더라. 이게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겠어요. 혹시 어려운 거 있어요? 자, 두 번째 결합 법칙으로 가볼게요. 이게 용어들이 낯설진 않지? 그렇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은 우리가 언제 나옵니까? 사칙 연산할 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결합 법칙은 연산하는 순서를 누구를 먼저 할 거냐인데 그거 누구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적어둘 것은 같은 연산일 때입니다. 같은 집합 연산을 할 때 결합 법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 적어두세요. 같은 연산. 그래서 같은 연산이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줄 한번 보면 A와 B의 합집합, 거기다가 합집합, 같은 연산이죠, 그죠? 두 번째 줄 보면 A와 B의 교집합, 거기다가 교집합, 같은 연산. 이렇게 연산할 때 누굴 먼저 계산할 거냐, 연산을 할 거냐, 그거는 크게 관련 없다, 성립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요것도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여러분 책 아래쪽에 다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보시고 집에 가서 노트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합집합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좌변 해석해 볼게요. ABC 집합이 3개니까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은 보통 이제 삼각형 구도로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이렇게 할당을 하겠습니다. 써먹어야 되니까. 자,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 표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A는 여기 있고요. B까지 합집합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A와 B의 합집합이야. 여기다가 이거랑 이제 C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결국은 이것까지 하면 되겠구나.
색깔 다 칠하는 거죠, 그죠? 이게 좌변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순서를 좀 바꿔서 집합은 그대로 두고요. 우변처럼 B와 C를 먼저 합한 다음에 그럼 B와 C는 이렇게 합집합이 되겠죠.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여기다가 A집합을 합집합해보자. A집합은 이렇게 생겼어요. 합집합은 다 모으는 거니까 결론은 뭐야? 다 칠한 결과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동일 연산, 지금은 합집합 연산이죠. 합집합 연산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는 거나 뒤에 두 개 이렇게 먼저 하고 A를 합집합하는 거나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하냐 이렇게 두 개를 먼저 하냐 순서에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게 결합 법칙이 되겠어요. 그럼 교집합도 한번 봅시다. A, B, C 전부 겹치는 건데 그럼 역시 그려보세요. A, B, C 이건 이따가 한번 더 할 거. A, B, C 좌변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의 교집합을 먼저 하랍니다. A와 B의 교집합은 여기에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이랑 C라는 집합을 교집합해 보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디겠어요? C와 교집합은 지금 빨간색 진하게 칠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A 교집합 B와 C의 교집합 결과예요. 자, 우변 볼게요. 이번에는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찾고 그럼 여기가 되겠네요. 이거랑 A 집합과 겹치는 부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되겠으니까 결론은 A, B, C 모두 겹치는 부분을 찾은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집합에 대해서도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교집합할지는 크게 바뀌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은 우리가 괄호 앞에 곱셈 또는 나눗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괄호 안을 하나하나씩 곱해준다 또는 나눠준다가 분배 법칙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연산이 다를 때 써먹는 법칙이 분배 법칙이야. 조금 전에 결합 법칙은 합집합만 있는 것 또는 교집합만 있는 것 이럴 때는 뭘 먼저 해도 상관없다 였는데 이번에는 다른 연산이 있을 때는 결합 법칙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 동그라미 쳐놨는데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어요. 이렇게 다른 연산이 있을 때는 괄호를 함부로 풀거나 묶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연산이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곱셈을 분배하듯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 있는 합집합, 교집합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좌변에 있는 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 B, C 세 집합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렸어요. 첫 번째, 먼저 할 거는 B와 C의 교집합을 먼저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B와 C의 교집합 표시 여기가 되겠습니다. 랑 이제 A 집합을 합집합하래요. 지금 방금 표현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얘랑 A 집합을 합하래. 그럼 A 집합은 이만큼 있으니까 얘를 합해주면 되겠죠. 그대로 색깔 칠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합해지겠네. 이게 좌변 내용입니다. 우변 내용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순서가 A와 B의 합집합 구하고 A와 C의 합집합을 구해서 그 둘의 교집합을 구한다가 되겠어요.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을 먼저 구합시다. A와 B의 합집합은 이거 전부가 되겠죠. 얘랑 그다음에 A와 C의 합집합 A와 C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녹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교집합을 구해 볼 거야.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겹치는 부분은 색깔 두 번 칠해진다니까 이만큼에다가 여기가 더 되겠죠. 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좌변 그려놨던 거랑 결과가 똑같더라.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매번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곱셈을 분배하듯이 여기 있는 합집합 연산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여기다가 한 번, 여기다가 한 번 하고요. 그 사이를 이 기호, 이 연산 기호로 연결해 주자입니다. 숫자 잠깐 다시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2 곱하기 3 빼기 5 한다라고 하면 얘는 2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5를 한 다음 이 둘 사이를 여기 있는 부호로 연결한다.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그죠? 것처럼 집합도 서로 다른 연산, 합집합, 교집합 서로 다른 연산이 있을 때는 분배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 그럼 아래쪽에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교집합과 합집합이 있는 경우도 서로 다른 연산이니까 이때는 관로를 풀어줄 때 분배 법칙을 적용하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을 B와 C에 적용하고 그 둘을 합집합으로 연결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 세 가지 풀어볼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하는 부분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자. 자, 예제 잠깐 하고 그 덥지? 고장났구나. 쉬었다 갈게요. 자, 예제 보자. A, B, C 세 집합에 대해서 A와 B의 교집합은 2, 3, 4라는 원소를 가지고 A와 C의 교집합은 3, 6이라는 원소를 가질 때 A 교집합, B 합집합, C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볼 거는 연산이 교집합과 합집합 서로 다른 연산이 있더라. 그러면 얘는 분배 법칙을 적용해서 즉 A 교집합 첫 번째 B 적용하고 두 번째 A 교집합 C 적용해서 그 사이를 B와 C에 가지고 있는 연산 합집합으로 연결해라.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A 교집합 B는 2, 3, 4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었고 A 교집합 C는 3, 6을 가지는 집합이었어요. 오, 그러면 이거 합집합을 해라? 그러면 다 모아보라가 되겠죠. 그러면 2, 3, 4, 6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특히나 분배 법칙 많이 나오니까 이거 이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가 되겠어요.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드 모르간 법칙 요 용어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방법은 아셔야 돼. 그래서 얘는 여집합 성질이다라고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집합의 의미는 어떤 집합의 바깥 부분, 반대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자라고 했는데 연산에서도 적용 한번 해보자. 자,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한 것의 여집합. 그러면 합집합의 바깥 부분이 되겠죠. 물론 아래쪽에 있지만 여러분들 연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A와 B의 합집합을 한 다음에 그거 바깥 부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집합을 U 집합이라고 하고요. A와 B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좌변에 있는 거 먼저 한번 표시해 봅시다. A와 B의 합집합. 합집합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것의 여집합을 찾아보래요. 그럼 여집합은 뭐였어요? 그것의 바깥 부분이었지. 그래서 바깥 부분, 최종적으로 빨간색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쪽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좌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에요. 우변 한번 가봅시다. 우변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A의 여집합 구하고 B의 여집합 구해서 그것의 교집합을 찾아볼 겁니다.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한번 천천히 가볼게요. A의 여집합은 A의 바깥 부분이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게 A의 여집합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부분을 찾아봅시다. B의 여집합 부분은 B의 바깥 부분이니까 B의 바깥 부분 이렇게 되겠네요. B의 바깥 부분. 그 둘의 교집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빗금이 두 번 칠해진 부분을 찾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 번 칠해진 부분이 어디냐면 이렇게 A와 B의 합집합의 나머지 부분이 되겠네요. 이렇게. 즉 빨간색 칠한 부분이 우변인데 결론은 좌변과 우변이 같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매번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거냐? 그건 아니고 이제 드모르간 법칙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집합은 다 반대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집합이 적용되는 대상이 괄호 전체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A의 여집합 여기 있죠, 그죠? 두 번째 B의 여집합 여기 있죠. 그리고 여집합 적용 대상이 되는 여기 안에는 집합 A, B뿐만 아니라 얘네 둘을 연산하는 합집합도 있어요. 그럼 합집합을 여집합 연산하면 우리가 연산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합집합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교집합이 되지. 그래서 합집합에 여집합을 적용하게 되면 교집합이 되는구나. 이렇게 드모르간 법칙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바로 어떻게 정리하는지만 볼게요. 여집합이 적용되는 대상은 이만큼이에요. A 교집합 B. 이거 어떻게 하자고? 다 적용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첫 번째는 A 여집합, 뒤에 B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을 여집합 적용할 거니까 반대로 합집합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그죠? 다 반대로 바꾸면 된다. 예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 여집합의 성질이기도 합니다. 책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인데 이걸 확장하게 되면 집합이 3개라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아래쪽에 볼게요. A, B, C 이번에는 집합 3개를 합집합해놨어요. 그것에 여집합을 적용해보래. 그럼 어떻게 한다? 다 적용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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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러면 A 여집합, B 여집합, C 여집합 이렇게 될 거고 합집합을 여집합 적용할 거니까 전부 뒤집어지면 되죠. 그래서 합집합은 전부 교집합으로 바뀐다. 두 번째 볼게요. 여집합 적용하는 대상이 A, B, C 세 집합의 교집합들이에요. 그러면 여집합 적용할 때 마찬가지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C의 여집합의 교집합들이 전부 합집합으로 바뀐다. 이렇게 다 반대로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다음 조금 복잡하게 생긴 것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눈에 띄는 게 방금 배웠던 이런 녀석들이죠.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 그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A
합집합 B 전체를 여집합하면 앞에 거 반대로, 연산 반대로, 뒤에 거 반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도 한번 연습을 해보면 앞에 거 반대로, 교집합 반대로, 뒤에 거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써먹어 볼 수 있는 게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합집합은 여기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얘 대신 얘를 써먹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 식은요. A 교집합 B는 그대로 두고 합집합을 할 건데 누굴 합집합할 거냐면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합집합할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한 덩어리의 집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A, B 교집합. 마찬가지로 똑같은 덩어리가 여기 있네요. A, B 교집합. 그러면 이 한 덩어리의 집합과 그 덩어리의 바깥 부분을 어떻게 하래? 합하래. 우리가 앞서서 A 집합과 그것의 바깥 부분을 합하면 이거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A 집합과 그것의 바깥 부분을 합치면 이거 전체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전체 집합이니까 다시 돌아와서 A 교집합 B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집합이잖아요, 그죠? 그거랑 그것의 바깥 부분을 합하래. 그러면 방금 했던 구조대로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써먹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아까 배운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에다가 우리가 그 전에 배운 차집합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배운 드모르간 법칙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써먹어 보면 상당히 복잡한 식도 방금처럼 좀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방금 배웠던 그 연산 법칙들을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이제 차집합이 나오니까 차집합 한번 복습 삼아 위에 적어 놓을게요. A 차집합 B는 이거는 빼기가 아니라 차집합이에요. 차집합 기호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집합에 여집합을 적용하는 것과 같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적용 한번 해볼게요. 1번. 그러면 차집합이 보이면 이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는 연산은 없어요. 그래서 다 위에처럼 바꿔야 돼. 그러면 A 교집합은 그대로 두고 A 차집합 B를 바꿀 건데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에 여집합 적용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방금 배웠던 이제 여집합의 성질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해 볼 거예요. 누구 대상으로 적용할 거냐면 요 녀석을 대상으로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A 교집합은 그대로 두고요. 여기 안쪽을 정리를 할 건데 다 반대로 바꾸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A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B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다. 나중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암산이 되겠죠. 그러면 비여집합의 여집합은 뭔가요? 요거 키워나 B가 되겠죠. 좋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A 교집합과 A 여집합, 합집합,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또 볼게요. 연산을 봤더니
교집합과 합집합. 서로 다른 연산이잖아, 그치? 서로 다른 연산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분배해주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A 교집합을 여집합에다가 한번 하고 A 교집합을 뒤에 있는 B집합에다가도 한번 하고 얘네 둘을 사이에 껴있는 연산 합집합으로 연결.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요거 첫 번째 거 봅시다. 요 녀석은요. A와 그 바깥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 있니? 묻는 거예요. 없죠. 그래서 얘는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은 합집합을 해봐야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공집합은 추가할 원소가 없는데, 그치? 그럼 합집합의 의미가 없어지겠네요. 따라서 이 녀석은 뒤에 있는 A 교집합 B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연산이 조금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생략하시면 생각보다 풀이 과정이 좀 짧아질 거예요. 이렇게 가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도 비슷하게 가면 되겠죠? 바로 적용해 볼게요. 이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차집합이에요. 요거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B는 그대로 두고요. 차집합은 교집합의 뒤에 것에 여집합을 적용하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B차집합 A이죠. 그래서 얘는 A 여집합의 합집합. 자, 이제 이거에다가 여집합을 적용합시다. 누구를? 요 녀석을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누구 대상으로? 요 녀석 대상으로. 그래서 여집합 적용하면 B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이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연산을 봤더니 합집합이야. 같은 연산이네. 그럼 같은 연산일 때는 누굴 먼저 해도 상관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한 연산 기준으로 위치를 바꾸는 교환 법칙도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환 법칙을 먼저 적용할게요. 그러면 A 여집합에 합집합을 할 건데 A와 B의 여집합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A와 B 여집합을 합집합하는 걸 먼저 할 거냐? 아니요, 나는 같은 연산이니까 A 여집합과 A의 합집합을 먼저 할 거고요. 그 뒤에 B의 여집합을 합할게요. 다현아, 요거는 뭐야? 응? 공집합? 지금 합할 거래. A라는 어떤 집합과 그 바깥 부분을 합할 거래. 그렇지. 이거는 전체 집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쓰면 이건 전체 집합과 이의 여집합을 합한 건데 둘 중에 누가 커요? 전체 집합이 무조건 크지. 전체니까. 그래서 합해봐야 전체야. 따라서 결론은 전체야. 됩니다. 그래서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는 거랑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적용하는 거 이거를 잘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바꿀 게 많죠, 그죠?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 B차집합 A는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 얘도 마찬가지로 차집합은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D가 A의 여집합이 이미 있으니까 그것의 여집합이라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하라고 하는 게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합집합을 하세요. 이렇게 되겠네요. 단계별로 조금씩 생략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쳐다보는 게 뭐냐면 연산 기호를 보호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기에 교집합이 있고 똑같이 교집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를 합집합으로 연결을 했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분배 법칙 적용했을 때 나왔던 모양이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집합들을 쳐다보는 거야. 집합을 봤더니 비집합, 비집합, 겹치는 집합이 있어요. 오, 그러면 비집합과 교집합, 비집합과 교집합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분배 법칙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구나. 즉, 비교집합까지 정리를 하면 그 나머지 애들은 A 여집합과 A 집합이 되는데 얘네 둘을 합집합으로 연결한 게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연산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연산을 좀 하면 되겠지? 조금 전에 했듯이 A와 그 바깥 부분을 합하면 전체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비집합과 전체 집합의 교집합이야. 그럼 교집합은 겹치는 걸 찾는 거니까 둘 중에 누가 커요? 전체 집합이 크죠? 겹치는 걸 찾으면 누굴 따라가야 돼? 작은 애를 따라가야 돼. 그래서 비집합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해결이 된 거냐면 이만큼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뭘로? B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결론을 내봅시다. 그래서 얘는 맨 앞에 있는 B집합, 차집합, 우리 결론 냈던 B집합이 되겠어요. 그럼 B에서 B를 차집합한다? 남는 게 있니 없니? 없어요. 맞지? 그래서 공집합 이렇게 되겠어요. 이런 연산이 처음에는 좀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복잡한 거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에 해설도 있으니까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봅시다. 이제 필수예제 10번 같은 경우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이 되겠어요. 주어진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포함 관계를 묻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 때 항상 연산을 먼저 보세요. 지금 제일 복잡하게 생긴 앞부분을 볼 텐데 가만히 보면 합집합, 비여집합, 합집합, 비여집합 이게 공통 부분으로 적용되고 있어요. 오, 그러면 여기 사이에 껴져 있는 교집합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으로 이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해볼게요. 비여집합에 합집합하는 것까지가 공통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분배 법칙 이렇게 가져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안은 나머지 애들 A 여집합과 A 집합인데 그것을 연결하는 연산이 교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거꾸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분배, 이렇게 분배 그 사이는 교집합으로 연결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만큼이 A와 그 바깥 부분에 겹치는 부분이래요. 없잖아요. 그래서 공집합. 그러면 공집합과 비여집합을 합집합하래요. 그런데 공집합은 더 추가될 게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비여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앞부분 지금 이만큼 정리한 게 비여집합이었어요. 따라서 비여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을 구해봤더니 공집합이 되더라 이런 의미로 상당히 간단하게 정리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교집합 기준으로 교환법칙 앞뒤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A 교집합, B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써도 괜찮겠네요. 성립하죠. 그런데 교집합, 여집합은 뭐였지? 우리 차집합 모양 바꾸는 거였죠.
그러면 얘는 A 차집합 B와도 같겠네요. 그러고 봤더니 어때? A 집합 기준에서 B와 겹치는 걸 다 빼봤더니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무슨 의미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B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결론이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와, 상당히 복잡한 식이었는데 정리하고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결과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보기 중에서 이걸 표현하는 걸 찾아주면 되겠다. 법칙들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산 기호가 동일한 연산인지 다른 연산인지를 먼저 보라는 거였어요. 다음에 넘어가 보자. 특강으로 나와 있는 배수 집합의 연산,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유형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하고 좀 시간이 남으면 문제 풀이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로 바로 갈게요. 아래쪽에 여기로 바로 가서 이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약속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수 K라는 값이 어떤 K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것의 배수의 집합을 AK다 이렇게 집합기호로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1번부터 볼게요. A2라는 거는 K가 2로 정해진 거잖아, 그지? 그럼 무슨 의미가 돼요? 2의 배수 집합이라는 얘기야. 그럼 2의 배수는 누가 있죠? 2부터 해서 짝수들 다 모아놓은 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도 있네요. 3 해볼게요. 그럼 얘는 3의 배수를 모아놓으면 되겠군. 그렇죠? 그 다음 4도 있네요. 4도 합시다. 4의 배수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1번만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의미가 해석을 해볼게. A2, 즉 2의 배수와 이 녀석 2의 배수와 3의 배수 집합을 몽땅 가져오래요. 합집합이지. 그러면 위에서 적었던 요 녀석을 다 모아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열해보면 2, 3, 4, 6, 8, 9 뭐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근데 얘네들이 규칙이 좀 없어요. 그죠? 규칙이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렇대. 그럼 그 집합과 4의 배수가 겹치는 것만 가져오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물론 원소 나열해서 겹치는 부분이 뭐다 해서 쭉 나열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연산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 자, 합집합, 교집합, 연산이 서로 다른 거니까 분배 법칙을 먼저 적용을 해볼게요. 즉, 요만큼을 요 녀석에다가 적용하고 요 녀석에다가 적용하고 그 둘을 합집합으로 연결하자. 이렇게 되겠죠. 자, 처음 A2에다가 적용하면 교집합 A4 이렇게 되겠네요. 요 녀석과 두 번째 A3에다 적용하면 A3 교집합 A4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 둘을 사이에 껴져 있는 합집합으로 연결하자. 이렇게 분배 법칙을 적용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자, 의미 해석을 해보자. 앞에 있는 괄호 2의 배수와 4의 배수가 겹치는 걸 찾으래요. 그럼 위에 적었듯이 2의 배수는 2, 4, 6, 8, 10 이렇게 갈 거고 4의 배수는 4, 8, 12 이렇게 갈 거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2의 배수 집합이 더 큰가요? 4의 배수 집합이 더 큰가요? 숫자는 4가 크겠지만 위에 집합을 적어 놓은 걸 보면 A2라는 집합이 원소를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안에 4의 배수들이 들어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4의 배수 집합이 2의 배수 집합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부분 집합 관계에서 교집합 구할 때는 큰 걸 선택해요? 작은 걸 선택해요? 겹치는 부분은 작은 쪽으로 겹치겠지, 그지? 그래서 작은 결과가 나와야 돼. 그래서 A4라는 결과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로 보겠습니다. 의미 해석을 또 해보면 되죠. 이 녀석은요.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겹치는 부분이래요. 3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4의 배수이기도 해야 된대요. 뭡니까 이거? 3과 4의 공배수 찾으란 얘기죠. 그럼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가 최소 공배수잖아.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예요? 얼마냐? 12지. 그래서 이 녀석은 12의 배수를 모아놓은 것과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리를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이 연산은 4의 배수와 12의 배수의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각해봐. 4의 배수를 나열하면 4, 8, 12, 16 이렇게 나열될 거고 12의 배수는 12, 24, 36 이렇게 나열될 건데 느낌 오죠? 이미 12의 배수들은 4의 배수 집합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맞죠? 그럼 합집합을 해봐야 큰 쪽을 따라가겠지. 그래서 결론은 A4다. 즉 여기서 어떤 내용이 적용되냐면 12의 배수는 이미 4의 배수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숫자 크기 관계로 포함 관계를 판단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원소를 나열해서 포함 관계를 꼭 확인하세요. 알겠죠? 이거랑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 공약수 내용이 나오거든. 그때도 헷갈리면 원소를 나열해서 포함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연산을 이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도 의미 해석만 잠깐 하고 갈게요. A6이라는 거는 6의 배수들입니다. 한번 적어볼까? 6의 배수. 12는 12의 배수.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12의 배수들은 이미 6의 배수들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잖아. 그치? 6의 배수들 나열하면 6, 12, 18, 24 거기는 12, 24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럼 합집합하면 큰 거 따라가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의 결과는 요거의 결과는 6의 배수야.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면 나열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란 얘기예요. 두 번째 9의 배수랑 18의 배수입니다. 그럼 또 뭐야? 18이 9의 배수다 보니까 9의 배수를 나열하면 9, 18, 27 이렇게 갈 거고 18의 배수를 나열하면 18, 36 이렇게 갈 거니까 9의 배수 안에 다 들어있는 애들이죠. 그래서 합집합이니까 얘도 큰 집합 따라간다. 그래서 이 녀석은 6의 배수와 9의 배수의 교집합이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집합은 6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이니까 6과 9의 공배수가 되겠죠. 그렇죠? 6과 9의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배수, 최소 공배수 얼마? 18. 그래서 얘는 18의 배수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넘어가지요. 그래서 아래쪽에 확인 체크 54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쌤이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칭 차집합인데요. 요거는 연산기호가 세모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 문제에 따라서는 여기를 바꾸기도 해요. 이거는 외우지는 마시고 이런 모양이구나 정도로 벤 다이어그램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A 세모 B를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할 거냐면 A집합에서 B집합 차집합한 거랑 거꾸로 B집합에서 A집합 차집합한 것을 다 합쳐 놓겠대.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A 차집합 B는 A에만 있는 거 이 부분이고 B 차집합 A는 B에만 있는 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색깔 칠한 대로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좌우 대칭 형태를 이룬다라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놓은 거야. 선생님 공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약속한다고 유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특강으로 뽑아놓은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얘의 성질이 뭐냐, 이거 이번에 있는 대칭 차집합의 성질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A 세모 B, 이거는 위에 정의했듯이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의 합집합이다. 그런데 순서를 바꾸면 그게 성립하겠니? 얘는 결론이 성립한다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일단 해볼게. A 차집합 B, B 차집합 A 왼쪽에 있는 세모는 위에 식 있으니까 우변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변. 그러면 B 세모 A라는 건 B에서 A를 뺀 것과 A에서 B를 뺀 거를 합집합하겠어요? 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합집합 기호 하나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A 차집합 B를 먼저 하고 합집합 B 차집합 A를 뒤에 하고 해도 똑같다. 그런데 이 식이 위에서 정의했던 A 세모 B였어요. 그러니까 A 세모 B랑 우변 B 세모 A가 같다라는 결론에 다다르지. 아, 그러니까 대칭 차집합 구조에서 앞뒤를 바꿔도 성립하더라입니다.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하더라. 얘도 마찬가지야. 이번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A 차집합 B부터 보면 이 부분 A 차집합 B 이 부분은 이 녀석이에요. 그치? 여기다가 C라는 집합이랑 또 세모 대칭 차집합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이제 뭘 볼 거냐면 이거를 하나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집합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 그러면 C 집합을 이렇게 가져올게요. 이제 비교를 합니다. 위에 있는 빨간색이랑 지금 C 집합 그려놓은 것에서 위에서 아래로 뺀 거랑 아래에서 위로 뺀 거를 합집합할 거야. 이런 의미예요. 볼게요. A 차집합 B는 이쪽, B 차집합 A는 이쪽. 요게 A 세모 B 요 녀석이었어요. A 집합, B 집합. 여기다가 C를 그려놓고 자, 위에서 아래로 빼면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빨간색 칠한 데에서 C라는 집합을 제외하게 되면 남는 부분이 이 부분이랑 겹치는 부분을 빼야 되니까 이 부분이 남겠죠. 하나 계산했어. 그 다음에 거꾸로 C에서 빨간 부분을 뺄 거야. 그러면 C에서 빨간 부분을 빼면 남는 게 여기랑 겹치지 않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게 A 세모 B에다가 세모 C를 한 결과, 좌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게 좌변. 그래서 결론은 지금 정 가운데 A, B, C 집합 3개 다 겹치는 부분과 A에만 있는 거, B에만 있는 거, C에만 있는 거 여기만 색깔이 칠해진 상황이에요. 이 녀석이랑 그다음에 우변이 같은지 한번 봅시다. 우변도 이번에는 계산 순서를 바꿔서 B, C를 먼저 대칭 차집합 구한 다음에 A랑 비교를 해보래요. 그러면 그림은 그대로 똑같이 그려놓고 해볼게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해서 B, C 대칭 차집합부터 구하면 C 쪽에 있는 것, B 쪽에만 있는 것 이렇게 대칭 차집합이 구해지겠죠. 이거랑 이제 A 집합이랑 비교를 해볼 거야. 그럼 첫 번째 A에서 방금 칠한 빨간색 칠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칭 차집합 구해놓은 빨간색 부분에서 A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거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랑 A를 제외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파란색이 칠해진 데를 보면 좌변이나 우변이나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에서 결합 법칙, 누구를 먼저 대칭 차집합 구할 거냐는 순서를 바꿔도 괜찮겠다. 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은 차집합 연산은 얘네들처럼 이렇게 연산을 하셔야 돼. 그래서 아까 배웠던 차집합의 교집합의 뒤에 거 여집합.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정리를 해서 여집합 적용하는 것. 이것들을 조금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